Hola, me alegro de verte.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미에서 온 마갈통이라고 합니다. 이칸돌 씨는 해고당했고 제가 뉴스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내 차박이나 해외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정기는 피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오늘은 써니쌤에게 문의가 들어온 이슈 중에 왜 차량 시동만 켜면 인산철 배터리에 연결된 서킷 브레이커가 자꾸 차단이 되는지에 관한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참고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시동을 켜기 위한 시동용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죠. 시동을 켜면 순식간에 전기를 많이 소모하게 되므로 이를 다시 급속으로 재충전하기 위해 엔진룸의 알터네이터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헌데 우리는 차박 캠핑을 할 때 커피폿, 실내 등 냉장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나 마이크로웨이브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동용 배터리 이외에 별도의 보조 배터리 또는 하우스 배터리라 불리는 전원 설비를 추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대세이듯이 고용량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패키지화되어 바로 시동용 배터리, 즉 얼터네이터 전원에 직결해서 충전하고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자작파는 인산철 배터리 셀과 기타 부품 등을 각각 구매하여 자신의 실정에 맞게 보조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기성품을 사든 자신이 시스템을 직접 만들든 시동용 배터리의 전기가 엔진 시동 시에만 사용하고 엔진을 끄면 시동용 배터리의 전기가 보조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배터리 사이에 아이솔레이터, 분리기 또는 차단기라고 하는 릴레이를 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 오늘 다룰 사건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벤츠 스프린터라는 높이가 좀 되는 캠퍼밴입니다. 여기에 300A 인산철 기성 배터리 팩을 매립하였습니다. 시동 배터리 뒷단에 과전류 시 차단을 위한 40A 서킷 브레이커에 연이어서 아이솔레이터 릴레이를 또 달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에 연결하였습니다. 이런 구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시동을 켜고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이 자꾸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아니, 잠시 동안은 되다가 왜 자꾸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되어 차단이 되는 것일까요? 그냥 서킷 브레이커 용량을 100A로 확 늘려볼까요? 글쎄요, 서킷 브레이커의 목적은 원하는 정도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작정 원인도 모른 채 용량을 올리는 것은 글쎄 옳시다. 자, 여기서 인산철이 300A이니 용량의 10% 조금 넘는 40A 이하로 충전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40A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죠. 혹시 새로 구입한 인산철 배터리 팩이나 또는 직접 자신이 배선한 시스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 물론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단서는 인산철을 새롭게 구입 설치하였다면 사용 전에 인산철 배터리를 반드시 만충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충전기도 필요하겠죠.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2~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장기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용량의 30~40% 선까지 방전을 시킨 후 보관을 해야 합니다. 만충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셀이 스웰링, 다시 말해
배블록 현상이 생기거나 심하면 내부 가스압이 올라가 안전 밸브에서 흰 연기가 뿜어지는 등 배터리를 망치거나 아주 큰일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파는 인산철 배터리 팩은 중국에서 셀을 수입해 미국 내에서 케이스 조립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일반 사용 인산철 배터리 생산업체가 없기 때문이죠. 직접 중국에서 자가 수입한 인산철 셀들도 충전 상태가 30%,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제품의 내부 셀도 30% 선에 충전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창고에 보관하거나 해상이나 육상의 긴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충 상태가 되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차박을 하지 않는 겨울철에도 꼭 30% 선까지 방전을 시킨 후 이듬해에 다시 만충전을 한 이후 캠핑을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신규 구입한 인산철은 아주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배고픈 인산철 배터리를 만충도 없이 바로 설치하고 자동차 알터네이터로 충전을 했더니 자꾸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연히도 구독자님들이 문의해온 차량이 하필이면 모두 벤츠 스프린터 밴이었습니다. 스프린트의 알터네이터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건너 뛰고 바로 인산철로 배선을 직결해 한 이후에 충전 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70A, 그러니까 약 1kW 정도의 엄청난 전력이 바로 배고픈 인산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산철 용량이 300Ah이면 통상 최대 충전 전류가 300A입니다. 그러니 이가 70A 정도를 먹어치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인산철을 사용하기 전에 만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 인산철 충전에 적절한 40A 용량의 서킷 브레이커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인산철로 70A가 쏟아져 들어가니 자꾸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이 되는 것이죠. 저희 시에나 미니밴은 30A 정도의 충전 전류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스프린터는 70A를 거의 용량이 바닥난 인산철로 마구 퍼주니 이런 과전류가 흘러 서킷 브레이커를 자꾸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의 사건에서 배울 점을 정리해 봅시다. 인산철을 구입 후 초기 만충전을 꼭 해야 하며 장기 사용을 위해 충전 전류는 인산철 용량의 20% 이내에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의 알터네이터가 몇 암페어로 시동용 배터리를 충전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캠핑을 하지 않는 경우 30% 선까지 방전을 시키고 차량을 보관하세요. 또한 영하의 날씨에서는 아예 인산철을 충방전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화학 제품입니다. 이 말은 그 특성이 환경과 사용 스타일에 따라 특성 변화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녀석의 기본 성격을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전체 10V 이하까지 방전을 시키면 인산철이 사망 지점에 매우 가까워지게 되며 또한 14.6V 이상의 과전압으로 충전을 해도 이 또한 똑같은 경우입니다. 방전 시 12V가 되면 전원 차단, 충전 시 최대 충전 전압으로
14.4V를 추천합니다. 한번 망가진 성능은 복구가 되지 않으며 계속 내부 셀들이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면서 그중 가장 약한 셀과 힘이 센 셀과의 격차가 심해져 가면서 전체적으로 배터리 용량과 성능이 크게 열화되어 망가집니다. 특별히 팩으로 만들어진 기성 제품을 구입한 경우 손 쓸 수도 없이 전체 팩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산철은 장점도 많지만 성질이 좀 지저분한 제품이므로 이 녀석에 대한 특성 파악을 아주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오버랜드들에게는 먼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배터리가 죽어가면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차박과 오버랜딩을 꿈꾸는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이었습니다.